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FOMC가 이제 끝났는데요. 시장에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됐고요. 많이 걱정을 했었죠. 이제 급등한 후에 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도 이렇게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이빙을 할 수가 있었는데 FOMC 결과가 호재로 작용이 되어서 추가로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자, 돌파를 하게 됐고요. 뭐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됐고, 어, 뭐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걱정이에요. 네, 오를 때마다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냥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오를 때는 그냥 오르는 게 낫다. 네. 떨어질 걱정은 나중에 해야 되고 일단 올라야 되죠. 그리고 나스닥 상황을 보시자면은 나스닥 저항선 돌파한 후에 걱정을 했는데 큰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횡보 더 이제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래도 뭐 다 좋습니다. 좋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각 기관들마다 이제 언론들마다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나 큰 폭의 실업률 증가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이제 어제 뭐 큰 화두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꺼내서 어, 그래서 이제 파월 또 패드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낮아지는 과정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 말도 중요한데요. 커플 오브 예, 한두 번 예, 금리 인상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지속하지만 한두 차례 될 것이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음, 항상 모호함을 유지를 해야죠. 예,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은 시장이 이거를 듣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막 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가서 그냥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금리 인상은 한 두 차례면 끝났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된다는 거죠. 예. 또 뭐 말 바꾸기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제 이 말이 되게 또 안정감을 줬고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물이구나. 음, 그러면 이제 주식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끝물이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제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겠구나.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름 7, 8월부터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번에 하나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을 자꾸 주니까 어, 그래서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두 차례 정도 금리 뭐 약하게 세게 올리는 게 아니죠. 뭐 약하게 금리 조금 올리고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고, 또 금리 동결이라는 조치가 취해지면은 시장은 또 환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 20일 정도에 이제 한 번 더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말 정도에 또 한 번 더 올리면, 그러니까 5월이 이제 금리 그 동결 발표가 이제 그 마지막 금리 인상. 그럼 한 6월쯤에 이제 금리 동결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음. 그러면은 한 6월에 금리 동결하면은 이제 한 11월 혹은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3월에 한 번 더 올리고 5월까지 해서 이제 끝을 내고, 예. 6월에는 똑같이 0% 0% 이제 할 가능성이 있죠. 여기 갖고 이제 11월이나 12월쯤 가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 예. 그러면 시장은 이제 한 뭐 10월 정도? 뭐 좀 빠르면 이제 9월이죠. 이제 9월이나 그다음에 한 8월 정도에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죠. 작년하고 이제 반대죠. 이 8월 잭슨 홀 미팅이나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예, 유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죠. 단서는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예, 이 CPI가 쭉 이렇게 고개 들지 말고, 예, 쭉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만약에 CPI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좀 심하게 올라온다. 이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도 뭐 이런 스케줄로 가기가 어렵죠. 예. 근데 물가는 뭐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봄이 오죠. 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제 겨울이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석유 가격 내려가게 되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은 중국의 공장들이 돌아가면은 이제 저가의 물건들이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킹 달러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저가의 물건들이 이제 공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생활 물가도 많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리고 메타가 자사주 매입을 이 와중에, 예, 실적이 둔화되고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해가지고, 예, 급등을 했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또 테슬라에 또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예, 메타가 그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테슬라도 기대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AMD가, 예, 폭등을 했어요. AMD가 정말 오랜만에 10% 넘게 폭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인들이죠. 테슬라도 이제 따라가야겠죠. 자, 그 테슬라는 이제 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올랐으니까 이제 오늘 이거 어제 못 오른 거, 이어서 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려드렸듯이 일단은 한 200달러 초반 있죠. 요 라인. 예, 여기까지는 좀 도달을 할 것 같아요. 예,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큰 저항선을 만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예, 이게 이제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 걱정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큰, 예,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예, 큰 산 하나 넘었어요. 자, 그동안 마음들 많이 졸이셨을 텐데, 걱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근데 주식시장은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어요. 예,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2018년이에요. 2018년에 2018년에 이제 여기거든요. 이때 이제 페드 파월 의장이 이 당시에 이제 프레스 기자간담회에 나가서 금리 인하를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냥 뭐 살짝 언급만 한 거예요. 언급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해 12월에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언급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뭐 기업들이 뭐 경기 둔화 우려 조짐이 있다 해갖고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인하를 한번 좀 이렇게 거론을 했어요. 근데 연중 내내 내리다가 그러니까 두 달 내내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환호를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나서 이제 잘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은 상상치도 못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예상하면서 예상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추세에 순응하는 게 좋습니다. 추세 순응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죠. 그러면 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렇게 내리다가도 급격히 변화를 준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를 때는 이제 과거에 이제 내리던 중에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데 뭐 매크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고 한데 이렇게 올라도 되는 것인가? 계속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냥 그런 매크로적인 것들이 항상 머리에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뉴스에 이제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추세가 바뀐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 아직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더라도 시세 자체가 이제 방향을 바꿨다. 그러면 이 시세를 추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르지만 결국엔 이건 대드게 바운스고 다시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세가 가는 대로. 물론 다시 내릴 수도 있겠죠. 내릴 때 내리더라도 시세에 대한 추종을 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 어, 그래서 이런 일정한 매매를 해야지만 이 장기적인 추세에 함께 동반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오를 때도 이 당시 시장은 항상 어떤 우려가 항상 있어요. 오를 때도 이런 우려 때문에 멀리 못 도망갈 거야. 결국엔 다시 떨어지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시세의 흐름에 계속해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세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관론자는 예상을 해가지고 비관론자는 예상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상을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영웅이 되는 건지만 긍정론자는 그냥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이 추세를 유심히 보시고요.
시세를, 그러니까 추세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역사상 정말 높은 확률로, 예, 자, 올라가는 주가는 전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저점 깼다가 또 전저점 깼다가 다시 더 올라가고, 이런 식의 주가 진행을 보이는 경우는 0.9%밖에 안 돼. 1%밖에 안 됩니다. 아니, 없어요, 이런 건. 네.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가는데 전 저점,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전 저점을 깨지 않죠. 요번에 나스닥도 그래요. 조정을 심하게 12월 달에 그 무서운 사탄 랠리를 겪었지만 전 저점을 깨지 않죠. 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